자, 오늘은 3D CAD-CAM 2주차 수업 시간으로 CAD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분야, 역사, 또 컴퓨터 사양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투상 도법에 대해서 얘기해줄 거예요. 그리고 3D를 활용한 3D 전용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오늘은 오토캐드 실습 부분들을 이제 첫 시간으로 실습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볼까? 저번 시간에 쭉 설명을 좀 해줬었지. 그래서 CAD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자, 주차별로 좀 얘기 좀 해줄게. 주차별로. 자, 2주차 때는 이제 투상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리미트, 줌, 라인 명령에 대해서 해주고. 책은 이 책 가지고 갈 거겠지. 저번에 설명해줬었죠. 3주차부터 계속 이 책을 보고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쭉 알려줄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들, 오토캐드 인터페이스, 템플릿 구성 2, 좌표점의 이해, 입력 방법, 선, 도형, 스케치, 설정, 단축 명령, 원, 타원, 다각형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4주에서부터는 간격 띄우기, 자르기, 제일 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옵셋 기능, 못따기, 또 뭐 스케치 활용, 도면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요번 주부터 아마 여러분들 그 숙제, 실습 숙제가 나가게 되니까 오늘 작업했던 부분들 놓치면 또 영상을 내가 또 올려줄 거니까 그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작업해 보면 될 거예요. 큰 문제는 없어. 시간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할애를 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 놓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지. 놓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되니까. 4주차, 5주차 치수 스타일 명령,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제도를 설계를 통해 가지고 형태를 라인을 기본적인 제도를 했으면은 그 제도의 센치, 미리, 보통 단위가 미리 단위지. 도면에 기본적인 수치를 적용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게 되는 거예요. 6주차에서는 삼각법, 삼각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 7주차 실습 도면을 막 그려볼 거고, 8주차 때는 중간고사. 여러분들 그 도면을 내가 이제 쭉 선정을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려내는, 표현해내서 제대로 하는 거죠. 9주차에는 공차에 의해 공차 기입 방법, 또 공차 기입 방법, 도면의 일반 공차, 기하 공차 기입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고, 또 배워보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처음 이제 이런 단어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더 하나하나씩 더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11주차 오토캐드 옵션 설정 부분들, 또 12주차 때는 삼각법을 이용한 도면을 제작해 볼 거고, 이때부터 12주차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도면을 다 그려볼 수가 있고, 이때부터는 3D 도면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3D로 만들어 보는 거. 3D로 만드는 거를 12주, 13주, 14주까지 하고, 14주차에는 좀 다른 부분들은 2D로 그린 도면을 3D로 제작하는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2D로 기본적인 그 CAD 캠으로 해서 CAD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3D CAD를 이용해 가지고 또 3D로 만들어내는 방법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고, 15주차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 평가,
통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마다 이제 여러분들 응용 도면도 그려보고 실습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인원수가 확진자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인원이 전체적인 아마 인원이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한 300명 이하, 200명 이하. 그리고 한 11월 달까지 11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도 백신을 대부분 다 맞게 되고 11월 말쯤 되면은 거의 11월 말쯤 되면 뭐 기말이잖아 기말. 우리 12월 거의 한 12월 중순쯤 되면은 기말 시험 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1월 말쯤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이제 뭐 거의 끝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한 학기는 온라인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가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건 더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중요해. 그래서 중간평가라든가 기말평가를 하나라도 안 보게 되면 거의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출석은 당연히 잘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과제, 출석 하나만 하게 되면은 중간평가까지만 보더라도 다 만점을 받는다 그래도 70점이네. 이게 하나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중간평가, 기말평가 더더욱 신경들 쓰고 출석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겠지. 아무튼 학교 생활에만 충실하게 되다 학교 생활에만 충실하면은 기본 점수 이상은 받게 돼. 기본 점수. 충실하게 참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기 중에는 모든 이 흐름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이 또 떨어진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 방학 때 방학을 통해 가지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주고 지금은 최대한도로 여러분들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고 해도 이게 또 체력전이거든.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항상 좋아야 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상태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라. 출결평가는 출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미리 알려주면은 내가 참고하도록 할게.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또 아플 수도 있잖아.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쑤시고 아플 수가 약간 몸살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 미리 얘기해 주면은 내가 여러분들 그 출석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어차피 또 놓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또 채워주면 되니까 어차피 계속적으로 실습 과제가 나갈 거고 그 실습은 놓친 부분들은 우리 영상 지금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듯이 기록 잘 되고 있네요. 기록하듯이 기록된 부분들을 보여줄 거예요. 기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기록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확인해 봤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 교재는 어떻게 해야 돼? 2D 활용서, 예문사에서 나온 부분들. 요 붉은 색상 책, 요 참고하면 돼요. 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쪽지로 개인 쪽지로 적어서 보내주면 돼.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수업에 바라는 점, 또 이런 것들.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얻게 되는 하나의 또 무기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CAD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CAD는 CAD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면은 CAD의 사용 분야는 우리 CAD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되면 설계와 도면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설계를 하고 또 이걸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도면. 하다못해 요즘 아주 간단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설계와 도면이 필요하다. 3D를 위한 베이직 레이아웃. 오토캐드의 역사. 1982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어. 1982년도. 도스 버전으로 시작했죠. 나도 이게 사용을 시작했던 거는 94년도, 95년도. 나는 그때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산업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그 처음에는 나도 일일이 손으로 다 수작업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또 설계팀과 난 디자인팀이고 설계팀하고 의사소통이 좀 되려면은 자연스럽게 일이 좀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내가 CAD를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디자인했던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내가 직접 손으로 그려서 도면으로 넘겨줬는데 CAD 데이터로 넘겨주니까 훨씬 더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난 94년, 94년도에 사용했나 보다. 권장 사양은 CPU i7 1.7 이상, 그래픽카드는 1기가 이상, 메모리는 램 16기가 이상, 모니터는 1920, 1080 이상. 요즘은 뭐 19 이상 다 지원하지. 요즘은 보통 FHD 이상, 1920이 1080이 FHD니까 그 이상으로 다 작업을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모니터들은 모니터가 좀 좋아요. 모니터 해상도가 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토캐드 2D 완성 후 3D로 또 작업을 연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 2D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미리 만들어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3D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3D 안에서의 세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3D로 만든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D 전용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건축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전기 계열의 또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기계 부품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각각마다 특화된 부분들이 있죠. 많이 쓰는 것들 스케치업 이런 것도 건축 계열 많이 쓰죠. 라이노 건축 쪽에서도 쓰지만 보통 이 라이노는 제품 디자인 쪽에 많이 사용하고 또 나는 이 전기 계열 쪽은 안 써봤어. 기계 부품 쪽에서는 인벤터라든가 퓨전 360, 솔리드워크 비싼 프로그램이죠. 아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 또 모델링 애니메이션 또 전문 또 내가 많이 쓰는 것들 3D Max 마야, 3D Max 마야. 또 캐릭터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툴인 지브러시 내가 많이 쓰는 것들. 또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 만들어진 부분들을 실제와 같이 표현해주는 루미온 이런 건축 전문 전용 프로그램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또 사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같이 만들어 갈 때는 CAD.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좀 수월해. 스케치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나 주택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디자인해 볼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미리 한번 보라고. 자, 투상도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투상도법. 투상도법은 보통 우리가
3D 도면으로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정면에서 볼 때 정면도가 필요하겠지. 정면, 또 평면도, 위에서 본 모습, 평면도, 또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 뒤쪽에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뒤쪽 배면도, 또 아래쪽 부분에 저면도, 이렇게 3D 상에서 우리가 한쪽 면만 그릴 때는 상관없지만 이건 입체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정면도, 가장 중요한 정면도, 평면도, 또 저면도, 좌측, 우측, 배면도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일단 세 가지야.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죠. 거기에 저면도와 배면도를 추가시켜서 전체적인 3D 입체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투상도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정면, 정면, 평면, 좌측, 우측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아 이게 3D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걸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평가 때 이런 입체 형태를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D로 그리고 아니면 2D 형태를 가지고 3D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고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입체 형태를 이해하게 되고 입체 형태를 또 2D화 시킬 수 있는 CAD 도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자, 삼각투상법, 투상도법. 투상 부분에서 보면은 정면도를 그리고 평면도 또 우측면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3D로 만들 때는 바로 이런 정면도를 먼저 그려주고 또 평면도에서 평면도를 또 그려주고 또 우측에서의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깎아내거나 또 추가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3D 형태,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우리 2학기에 이제 한 12주 차에서부터는 CAD 프로그램을 쭉 배운 후에는 이렇게 3D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내가 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2D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도면을 CAD를 통해서 그렸는데 이게 3D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만들었을 때 또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어토캐드를 통해 가지고 리미트, 줌, 라인 명령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흥미롭게 잘 따라와 주길 바래.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게 한글로 됐었는데 이게 한글이 영문 버전이네. 일단 오늘은 영문으로 먼저 하고 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한글 버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글 버전. 한글 버전이 여기 원래 같이 뜨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영문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어차피 명령을 쓸 때는 우리 영문 버전으로 써야 돼. 영문 버전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영문으로 돼 있어. 그래서 보통 CAD 프로그램 할 때 영문으로 다 사용을 한다고. 왜냐하면 한글로 썼을 때 이게 가끔씩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충돌이. 그래서 자, 오늘 리미트
리미트. 페이지, 페이지로는 12페이지네, 12페이지. 자, 이렇게 오토캐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이런 명령어들도 있죠. 뭐 라인, 폴리라인, 동그라미 만드는 것도 있고, 아크. 그래서 이런 다양한 라인 부분들을 만드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 옆에는 modify, move, rotate, mirror.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면 또 미러 시켜주면 훨씬 더 편하잖아. 복사. 가장 우리가 디지털화되면서 가장 편리한 기능은 복사 기능이에요. 복사. 무한하게 복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보관하기 편하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지. 뭐 트림 잘라내는 거, 필렛 둥그렇게 라운드 표현해 주는 것, 잘라내는 이거는 또 늘리는 것, 스트레치 늘려주는 것, 또 카피, 또 미러. 카피는 그대로 카피해 주는 거, 미러 카피는 반대편으로 거울에서 비춰지듯이 반대로 카피시켜 주는 거. 대칭되게, 반대로가 아니라 대칭되게 카피시켜 주는 것. 또 우리가 그려냈으면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거, 트림, 어레이, 또 정렬시켜 주는 것.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게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라. 첫 번째로는 리밋 명령인데, 이 오토캐드 명령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은, 요 위쪽에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은 요 위쪽 부분, 요 부분이 풀다운 메뉴 눌러주면은 풀다운 메뉴 참 많죠. 명령어들이 하다 보면 하나씩 다 사용해 보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워보죠. 하나하나씩. 자, 다음에는 요 툴바, 커맨드 툴바, 커맨드요. 요건 명령이죠. 명령창.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해도 되는데 예전에 82년도 뭐 90년도 요 때는 이런 툴바가 없었어요. 이런 툴바 도스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툴바가 아니라 무조건 다 명령으로 했었어요. 명령. 그래서 좀 어려웠죠. 그때는 작업하는 게 다 명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봐도 아 이게 라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명령을 넣게 되면은 그 명령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또 넘겨보면 이제 리미트에 대해서 알려줄게.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리미트 명령. 이 리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도를 할 때 그 범위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도면의 한계를 그려주는 거예요. 도면의 한계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도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KS 규격 도면 사이즈죠. 규격 사이즈. A4 사이즈로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고 하면은 A4 사이즈는 210에 297이지. 210, 297. A3는 420, 297. A2는 594, 420. A1은 841, 594. A 재료는 1189, 841.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297에 210. A3는 가장 큰 넓이, A4의 가장 긴 부분이 뒤쪽으로 가고 곱하기 뒤쪽에 있는 부분이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10에 곱하기 2니까 420이 되고 297은 그대로 위로 넘어가고 420, 297. 그러면 여기서 420이 뒤로 가고 A2로 가면 420이 뒤로 가고 297 곱하기 2가 594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594 사이즈를 갑자기 표현해야 되는데 아는 거는 A4 사이즈밖에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유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A4. 그래서 A3가 되려면은 297이 A3의 가장 그 세로 길이를 297로 생각을 하고 210을 알게 되니까 210 곱하기 2 하면은
가장 긴 가로 길이는 42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수 A4 사이즈나 뭐 여러분들이 A4 사이즈 하나만 딱 기억해 주면 되겠지. 297에 210, 297에 210 하나만 딱 기억하게 되면 돼요. 리미트 명령 부분들. 리미트 명령은 리미트 on, off. 명령어는 리미트야, 리미트. 자, L, I 하면은 여기 L, I만 해도 리미트라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명령어가 뜬다. 그래서 기본 0,0 그 다음에 right corner 420에 297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A3 사이즈네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해주고 이걸 on 시켜줘야 되겠지. 리미트 on 눌러주게 되면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안 그려지죠. 420에 297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인을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 탱글 리미트를 이제 해제시키면은 리미트 오프 하게 되면 이제는 라인이 어디서든지 다 그려지죠. 라인이 어디서든지 다 그려지는데 리미트를 그려주게 되면은 리미트를 그려준 그 420에 297 외에 다른 범위에서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미트. 도면을 그려줄 때 그 도면의 한계치를 그려나가는 것, 만들어주는 것,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것, 이게 리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리미트. 다음에는 줌 부분. 줌 부분은 명령은 Z야, Z키. 줌 확대시켜 주는 거죠. 확대시켜. Z키. 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죠. Z 줌 부분이 확대가 되고 전체 범위로 해주려면 전체 범위 우리가 그려준 부분의 전체 범위 all 또 범위 부분들의 센터로 맞춰줄 때 쓰다 보면 알아요. 줌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어떤 그려졌던 부분들 뭔가 불러드려 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줌 명령에서 자, 필요한 부분만큼만 확대시켜주고 싶다. 클릭. 부분이 화면에 쏙 들어오게 되고 자, Z 줌에서 all 하게 되면 all 누르게 되면은 전체 도면이 화면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뭐가 있었나 보다. 줌 extends 자, 그래서 선택한 부분들을 줌 해주고 보자. 줌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시켜 줄 수가 있다.
줌 해주고 익스텐스 해주면은 우리가 그려진 이 화면에 그려놓은 이 도면이 화면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익스텐스, 줌, 익스텐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원하는 부분 줌 눌러주고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확대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줌 익스텐스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려졌던 도면 모두가 화면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런 기능들. 또 꼭 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줌이 돼. 줌이 되죠.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 도면을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 미들 마우스를 움직여주면은 팬기능. 휠을 이렇게 돌려주고 팬 기능 미들 마우스만 눌러주면. 그리고 확대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면 되지. 좀 더 세밀하게 해주려면은 줌 눌러주고 이렇게 확대시켜주는 거죠. 줌 해주고 익스텐스 쏙 들어오게. 요게 이제 좀 확대 축소 명령이다. 확대 축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15페이지 부분이고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명령, rectangle, 직사각형 명령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직사각형. 자, 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딜리트 키 누르면 되겠죠. 자, rectangle 선택하고 아니면은 명령어는 REC에 REC rectangle 눌러주고 포인트 첫 번째 구석 지정하는 거 10에 10 두 번째는 584.410 584.41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요 부분이 0,0,의 위치고 거기서 10의 10 위치 10의 10은 미리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미리 단위. 여기에 모든 단위는 미리 단위다. 10mm 띄워주고 10mm 위로 가로로 10mm 세로로 10mm 띄어서 시작해서 위쪽으로는 584.410 A2 사이즈. 요게 A2 사이즈. A2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려준 상태에서 리미트를 한번 정해줄게. 리미트에서 0 0,0 해주고
위로는 A2 사이즈니까 584 584 584 410 594 420 594 594 420 594 94 420 이렇게 해서 리미트 온 시켜줘야겠습니다. 리미트 온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안쪽에서는 다 그려지죠. 그려지는데 이 외부 바깥 부분에서는 그려지지가 않지. 그려지가 리미트를 걸어놓게 되면은 내가 정한 그 안에서는 그려지는데 바깥쪽에서 그려지지가 않아. 이렇게 리미트를 정하게 되면은 도면을 내가 원하는 한계, 도면의 한계 부분들을 정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렉탱글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렉탱글 REC, 렉탱글 불러주고, 처음 위치, 뭐 0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0, 0, 0에서 시작되죠. 거기서 A2 사이즈 594 420 594 42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디멘션에서 센치를 한번 재보면은 이게 이제 리미트 돼가지고 이 바깥으로 안 나가서 420 맞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뭐 방법은 처음 렉탱글에서 첫 번째 점과 또 두 번째 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을 사용해서 크기를 정해주게 되는 거지. 렉탱글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해 주는 거고, 두 번째 다른 구석점을 지정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직사각형 요 부분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 우리가 도면의 크기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면의 크기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에 10으로 나눠주니까 10에 10 정도 떼어주고 위쪽에서 10 정도 떼어주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에 10, 584, 410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 렉탱글 REC 렉탱글 자 먼저 10에 10 10에 10 그 다음에는 가로 584 4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요 10에 10 정도로 크기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크기는 594 420이 됩니다. 594 420 리미트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각형을 그려나가고 이 사각형이 기본적인 도면의 크기를 정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라인, 또 명령 취소, 명령 복구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라인은 간단해. 라인 L이야. Lin이죠. Line 라인은 그냥 그리면 돼. 클릭해가면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I는 첫 번째 클릭, 그래서 그대로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릴 때 여기서 나는 100이면 100, 150이면 150 크기로 그리겠다 하면 15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150 그려지죠. 다시 쭉 움직이다가 난 여기서 200으로 맞춰주고 싶다. 200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쪽 150이죠. 150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주는 거.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L 라인 해서 클릭 해서 여기까지 클릭 하고 끝날 때는 마무리 해주고 싶을 때는 ESC 눌러주면 돼요. 라인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인 명령을 클릭해서 해줘도 되고 라인 명령을 툴바에서 선택을 해서 해줘도 되고 라인 명령을 적용시켜줘도 됩니다. 라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클릭 클릭 요거는 밑으로 80 또 옆으로 얼마 150 위로 80을 해서 85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지. 딱 맞게 되지.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 잘못됐으면 지울 수도 있고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 ESC 누르면은 선택 해제 ESC 선택 해제 선택 라인 명령과 렉탱글 명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쭉 또 배우니까 또 우리 또 10분 정도 또 쉬었다 해줘야 되겠지. 자, 우리 10분 정도 있다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명령에 대해서 쭉 배우고 여러분들 실습할 시간들을 줄 거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CAD를 실행시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잠시 기록은 좀 중지시키고 자, 설치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설치하는 방법, CAD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들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CAD 부분들은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 버전으로 로그인을 하라. 학생 버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학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동의대학교에 다닌다는 부분들을 거기다가 쓰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학생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보게 되면은 좀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때 바로 유튜브를 활용하면 효과적이겠지. 버전은 나 같은 경우에 지금 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21 버전 사용하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버전이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은 사용해도 되는데 내가 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작업했던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22 버전을 만약에 사용한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2 버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22 버전을 21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은 될 거예요. 버전은 최신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22 버전은 상관없어. 22 버전으로 선택을 하되 화면에 보면은 여기 저장할 때 Save As 할 때 저장할 때 여기 보면은 CAD, 오토캐드 18 버전, 19 버전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그대로 그냥 세이브 하지 말고 파일 타입에서 2018 버전 이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장해 주면 된다. 그러면은 나도 볼 수 있어.
그냥 세이브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낼 때는 2021 버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의 그 과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다. 일부러 안 보이게 보내면 안 돼. 그럼 나도 이제 여러분 채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라인 명령에 대해서 했었죠. 라인 명령. 라인 명령. 라인 명령 다시 한번 보여줄게. 라인 클릭. 마음대로 클릭해도 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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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닫을 때는 C 해주면 돼. C 엔터. 자, 다시 라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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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치수. 클릭 클릭 쭉 내려서 99면 99 또 굉장히 정밀하게 126.5 이런 식으로 또 위로 올려서 70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은 80 대로 올려서 요거랑 똑같이 해주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하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부분에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점이 보여지게 되고 클릭하면 되고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은 C 엔터 누르면 돼. C. 치수를 적으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그 크기대로 치수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울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이 다른 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 사각형 안에 쏙 들어와야 돼. 사각형 안에 쏙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걸쳐 있기만 해도 걸쳐 있기만 돼도 선택이 되는 거지. 왼쪽에서 선택할 때 걸쳐 있기만 되면 선택이 안 되죠. 쏙 들어와야 돼. 요 푸른 색상 사각형 안에 쏙 들어와야지만 선택되게 된다. 그게 차이점이다. 선택할 때 차이점. 자, 지워볼까요? 쭉 선택하고 지우. 다음에는 뭐 우리 명령어 취소하는 거, 명령어 복구하는 거지. 언두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언두 열심히 그렸는데 잘못 그렸어. 언두 지웠는데 잘못 지웠어. 되살려야 돼. 언두 해주면 되겠지. 컨트롤 Z. 컨트롤 Z 명령어 언두 명령 복구하는 거 복구하는 것들 컨트롤 Z 또 눌렀는데 이거 복구해야 돼. 컨트롤 Z 리드 여기 이제 리드죠. 위쪽에 보면 리드 언두 리드 명령 복구 명령 취소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라인과 기본적인 그 렉탱글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어. 선택을 하고 지워주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그려주는 것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네.
그다음에는 지우는 거. 스냅. 오늘 2장까지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2장까지. 아주 간단한 도면들도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좌표점 입력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좌표점은 절대좌표, 또 극좌표, 상대좌표가 있어. 절대좌표는 좀 어렵죠. 절대좌표는 절대적인 좌표, 변하지 않는 좌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좌표는 좌표 L에서 라인 그려주고 첫 번째 지정점 50, 50. 그다음에 이걸로 선택하지 말고 150에 이쪽으로 150에 50. 그래서 이 절대좌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정해져 있는 좌표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좌표축.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린 데서부터 0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한데 이거는 여기가 0이 아니지. 이거죠. 0은 여기서부터 0. 이게 0과 0인 위치고 이건 마이너스. 절대 좌표축을 통해 가지고 그려나가는 좌표 형식이야. 그게 뭐 이렇게 일일이 그려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상대좌표. 보통 우리가 상대좌표를 많이 쓰죠. 상대좌표. 그래서 극좌표, 상대좌표 라인에서 한번 해보자. 라인 퍼스트 50에 50. 이게 요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명령어가 요게 떠서 그렇지 요게 없으면은 아마 될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요게 명령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옆에 이 명령이 이 옆으로 실시간으로 명령이 적용되는 요 부분이 없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나오는 좌표점 입력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미지 점 클릭하고
여기서 골뱅이 한번 해보죠. 골뱅이 150에 0. 150에 0. 그 다음에 골뱅이 0에 150.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상대 좌표. 내가 원한 점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서부터 상대적인 좌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로컬 좌표 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찍은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150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타일로 작업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일일이 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각도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글 버전으로 내가 바뀌면은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우리 2장까지 다 배운 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실습 시간을 줄 테니까 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023페이지 하고 30페이지에 있는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 만드는 부분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지우개는 지우는 거죠. 지우개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명령어는 이야 이레이스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지우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우는 방법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면 하나하나씩 선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해주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릭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지워야 될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ESC 누르면 다시 명령 취소가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1에서 P2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할 때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할 때 다르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는 그 선 안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그 사각형 안에 우리가 그 사각형 안에 쏙 들어와야지만이 선택이 되고 지워질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울 때는 우리가 클릭을 할 때는 걸쳐 있기만 해도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걸쳐 있기만 해도 지워질 수가 있죠. 지워지고 있죠. 하지만 왼쪽에서 이럴 때는 걸쳐 있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다고. 이 안에 사각형 안에 쏙 다 들어와 있어야 돼. 다 들어온 부분만.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와 있을 때만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워지지 않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을 때. 싹 들어올 때.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크로싱 박스, 윈도우 박스. 크로싱, 걸치기만 해도 윈도우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지워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엔 또 중요한 부분이 저장이지, 저장. 열심히 작업했는데 저장을 안 하면 안 되겠지, 저장. 자, 여기 보면은 save as 해서 저장을 할 때 DWG로 저장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장하면은 2022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2 버전으로 저장되는데, 나한테 보낼 때는 이 파일 타입을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2018 버전, 2018 버전, 2014 버전, 2014 버전, 2021 버전, 2018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름 정하고 저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원하는 경로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엔 스냅. 스냅 명령을 쓰게 되면은 요 부분이 지금 라인에 그리더라도 스냅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죠. 이런 데서는 스냅이 적용되는데, 라인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스냅을 키는 거는 스냅 SN 스냅. 그래서 온 하게 되면은 스냅이 걸리죠. 지금 스냅이 다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 스냅이 꺼지게 되면, 스냅 오프 하게 되면 라인을 그릴 때 요거가 탁탁 걸리지가 않잖아. 탁탁 스냅이 걸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다 그릴 수 있는데, 이 스냅을 딱 켜게 되면은 스냅을 켜게 되면 라인 온 해줘요. 온 해주고 라인 해주고 딱딱딱 그리드에 딱 걸려 있는 스냅을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지. 스냅 명령이 스냅 명령. 스냅의 뭐 크기 지금 10에 1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정해 줄 수가 있어. 스냅 10으로 돼 있는데 10mm지 mm 10mm 1cm로 이제 스냅이 걸렸는데, 이걸 0.5 5로 하게 돼. 5mm 5mm 수정할 수가 있겠지. 라인을 이용하면은 반씩 스냅이 걸리죠. 이렇게. 반씩 5mm SM 스냅 오프 해줘야 되겠지. 스냅을 걸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눈. 요게 이제 모눈 명령이죠. 모눈 명령. 그리드 GR 그리드 그리드를 이제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5로 좀 줄일 수도 있어. 그리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 스냅과 동일하게 맞춰줘도 돼. 맞춰주는 것. S 스냅 부분 눌러주면 되고, 간격 부분들을 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드 없앨 수도 있고, 오프하게 되면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고. GR 그리드 해주고 온 시키면 그리드가 보여지게 되고,
또 그리드의 크기를 간격을 지금 10mm로 되어 있는데 5mm로 줄일 수가 있어. 더 촘촘해지죠. 줄여줄 수가 있어. 그리드. 그 다음에는 직교 명령. 직교.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때 정확하게 직각으로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직각으로. 오쏘 명령. 이거를 켜주냐, 켜주지 않느냐. 오쏘. 그래서 이거를 오프 시키면은 온 시키게 되면은 직각으로만 다르게 움직이려고 해도 직각으로밖에 그려지지 않죠. 온으로 해주면.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어가 이거예요. 여기 오쏘 명령. 꺼주게 되면은 자유롭게 표현되는데 각도도 자유롭게. 오쏘를 켜주게 되면은 직각으로 직교 명령. 네, 꼭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외 기타 명령, 극좌표, 뭐 F10, 객체 스냅 추적, F11, 다이나믹 입력, F12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그려보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또 단축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단축키를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단축키를 바꿔줄 수 있는 거지. 단축키 편집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단축키 편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요 좌표점 입력하는 부분 내가 한번 좀 보고 예전에 했던 분들 한번 보고 여러분들 좀 알려주도록 하고 자,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은 우리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리기 전에 몇 가지 이런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돼. 첫 번째로는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라인을 해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라인을 쭉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여기서 C 누르게 되면 닫혀지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옵셋이란 기능들인데 옵셋하고 치수 기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옵셋 치수 기입. 옵셋.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자, 여기 있는 치수대로. 자, 여기 치수대로 1번. 30페이지 1번을 한번 30페이지 1번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이 17, 아래쪽이 40이잖아. 그러면은 40을 먼저 그려주는 거야. 라인을. 라인에서 아래쪽 클릭. 옆으로 40이잖아. 40. 4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야. 라인 명령어 배웠죠. 그래서 ESC 누르면은 시작점에서부터 40까지의 40mm, 40mm의 길이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 위로 20이잖아요. 위로 20. 그러면은 라인 다시 그래서 여기서 클릭 위로 20 하면 되겠지. 그다음 옆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위에까지 쭉 연결되는 게 50이죠. 50 라인 그래서 클릭 여기까지 50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17 가로로 17 그 다음에 끝부분 여기 연결시켜주면 되니까 C 엔터 끝부분 연결되고요. 리드 해주고 지워버리고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SC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치수까지 써야 되니까 적어야 돼요. 디멘전 치수 퀵 디멘전 해주면 돼. 퀵 디멘전 이렇게 해서 클릭 디멘전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디멘전 라이너 타입을 선택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려주면은 치수가 딱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라인과 치수만 여러분이 적어주면 돼요. 라인과 치수. 자, 다시 디멘전이지 디멘전. 그다음에는 이 부분 클릭 서로 20이죠. 20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클릭해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치수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아래쪽 치수도 있어야 되겠죠. 디멘전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t는 0.8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두께 t가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가 0.8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 좀 더 복잡한 거 요걸 한번 해볼까? 2번 2번을 한번 해볼게. 2번 치수는 디멘전 요걸 알고 있어야지만 치수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거 먼저 가장 긴 부분 여러분 그리고 싶은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처음 클릭해서 자, 라인 L 라인 클릭 해주고 어디 쭉 길게 50 일단 50이죠 50 위로는 35 가장 긴 부분 35죠. 옆으로
여기까지니까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지. 요 안에 그려지는 거 있지. 요 안에. 요 안에.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쪽 여기까지 15 25 이렇게 돼야 돼. 요런 때 이제 옵셋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옵셋. 간격 띄우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간격 띄우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작업하는 게 수월해져.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죠. 자, 볼까요? 그러면은 클릭하고 offset OFF. 자, OFF. offset. offset 명령, offset. 간격 띄우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라는 범위를 띄워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띄울 수가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게 이거지. 클릭 해주고 그래서 이 15라는 범위를 띄우려면은 먼저 입력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 자, 선택하고 지우고 offset 선택을 해주고 띄워야 될 범위 15 해주고 클릭 위쪽으로 클릭해줘. 요게 간격이 15예요. 15. 그 다음은 25 띄워야 되죠. 25 offset 25 요건 띄워야 될 부분의 범위를 25 클릭 이렇게 됩니다. 같이. 그 다음엔 여기까지는 띄웠고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가로로 봤을 때 5가 있어야 돼. 5 자, OF 띄워야 되는 부분 distance 5 클릭 이렇게 띄워야 되겠지.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여기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여기 요 부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범위는 30이 30. 다시 offset 30 여기까지. 자,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쭉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 5cm네. 5cm. 5 offset OF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라인 L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30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OF 30. 그래서 클릭 여기까지.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 라인 부분들을 외곽의 라인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지워버려. 이건 이렇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 아까 배웠던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어. 트림. 명령어는 TR이에요. TR 트림을 이용해서 다
트림 tr 트림 바로 잘리네. tr에서 선택을 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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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r 잘라주는 기능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렸기 때문에 잘라주지 않으면은 이런 형태를 지울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외곽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서 디멘전 이렇게 15 라이너를 이용해서 하나, 둘, 요건 25, 또 이렇게 35, 디멘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 너무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 옆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는 이제 움직인다. 무브 M 명령어 M 명령 쭉 선택하고 클릭 엔터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브 셀렉트 해주고 엔터. 어느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움직여줄 것인가, 기준점을 클릭 움직여준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도면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부분들은 라인, 렉탱글, 또 그 전에 전체적인 도면의 크기, 한계를 정해주는 리미트, 리미트. 그 리미트 기능은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지. 내가 표현해줘야 되는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니까 30페이지에 있는 도면들만 쭉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는 명령어, 디멘전, 디멘전 명령어가 있었고, 라인으로만 명령을 쭉 정리하는 라인 그리는 거, 그리고 또 옵셋이 중요해. 옵셋, 간격 띄우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15 정도 띄어 있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옵셋을 이용해 가지고 간격을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옵셋 기능,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는 옵셋하고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지우는 거. 그리고 트림이 있었지. 트림 쭉 다 연결시켰는데 필요 없는 라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라인 부분들을 지울 때 트림. 그래서 트림 같은 경우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 또 밑에 부분도 요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 요럴 때 트림, TR 트림해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선택하고 지워지죠? 선택. 이걸 누르면 이 부분이 지워지는 거. 지우고 지우고 트림 부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과제는 30페이지. 아직 여러분들 설치도 다 했어야죠. 아직 설치 안 했죠? 오늘 쭉 설치하고 영상 내가 올려줄 테니까 영상 보면서 첫 번째 과제인 30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쭉 그려보면서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익혀볼 수 있도록 해보라고.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무브할 때 말로 질문해도 돼. 마이크로. 네, 여보세요? 어, 네, 교수님. 응.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이게 리미트를 걸어 놓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도면이 그 밖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지. 안 나가고 이제 그 안에 딱 걸리게 되나 보네.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은 아마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저 이거 제가 뭐지 스냅 모드를 따라할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스냅은 이거죠. 스냅 SN. 네 이거 스냅 모드 명령어 입력한 다음에 어, 온오프 해가지고 했는데 봐봐. 자, SN 스냅 해주고. 자, 지금 보면은 10으로 돼 있죠. 10. 10으로 돼 네. 있고 온 해야 돼. 온 해주게 되면 라인을 그려줘야지. L. 그냥 이것만 그리면 안 되고 라인으로 그렸을 때 그려지는 거예요. 라인으로. 라인을 선택을 해줘야지. 그냥 마우스만 아,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네. 그릴 때 스냅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음, 네, 걸리네요. 그러지. 뭐 헷갈리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질문 다 재밌다.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내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아직은 이제 첫 번째 우리 수업이고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작업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캐물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일단 얘기해 주면은 내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 2시간 가량 여러분들 그 기능들을 첫 번째 기능들 캐드의 기능들을 좀 배웠는데 지금 했던 쭉 정리됐던 기능들을 한 번씩 다 써보면서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offset, line, rectangle, offset, 도면 치수 그리기, 그리고 trim, 또 move 이런 기능들을 미리 배웠어. 이게 그 기능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그릴 수가 없거든. 미리 배웠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작업하면서 어차피 다시 볼 거니까 내가 올려주면은 그 놓친 부분들 보면서 출석 체크도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라고. 24분 이상 보면 아마 출석 체크가 될 거예요. 지금 출석 체크가 지금 안 되지. 안 돼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올려주도록 할게. 자, 더 질문 없으면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작업들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오픈 채팅방이나 쪽지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잘 녹화가 됐으니까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다들 설치들 하시고